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난방비 폭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로, 철도, 우편을 예로 들었습니다. 난방비 폭등으로 여론이 들끓었던 에너지 요금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공공, 에너지, 통신, 금융 이렇게 4대 분야의 부담을 덜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행들의 고금리 폭리 논란, 그리고 이동통신 3사의 비싼 요금을 염두에 둔 듯 기업들을 압박하는 말도 했습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과점 체제에서 경쟁 시스템을 강화할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SKT, KT, U+에 이어 네 번째 이동통신사를 허가하려는 거냐는 질문이 나오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과기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시장 논리를 따르지 않고 요금을 묶어놓은 포퓰리즘이 문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가 4월에서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도 조절하겠다고 밝혔고 통신업계엔 실질적인 요금 인하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오는 4월로 예고됐던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엔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호응한 겁니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 같은 에너지 요금은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겠다고 밝히면서 난방비 지원 보완 대책도 내놨습니다. 지원 대상은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까지 확대됐고 오는 7월 이후부터는 소상공인들도 에너지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년 연속 4조 원대 흑자를 기록한 통신업계에 대해선 과점 형태로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좀 더 직접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금제를 구간별, 계층별로 다양화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 정부에 대응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이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소비자 수요가 많은 40에서 100GB 사이에 중간요금제를 내놓도록 했습니다. 또 알뜰폰을 활성화해 전반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다음 달 중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 요금보다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하고 당장 다음 달 한 달간은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지난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수사를 받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다 막혔습니다. 이런 긴급 출국 금지 과정이 위법하다며 당시 수사 검사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선글라스에 마스크, 모자까지 눌러쓴 중년 남성이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들끓던 2019년 3월,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밤중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긴급 출국 금지 조치에 막힌 겁니다. 어디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몰래 출국하셨습니까? 2년 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한 과정을 따지고 나섰습니다.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 금지 대상도 아니고 서류에 사건 번호도 허위 기재됐다며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2년 만에 법원은 출국 금지는 정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했다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일반인을 그냥 막 세운 게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가 허위 문서를 꾸민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무마하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검찰청 이성윤 반부패 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일으킨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행위입니다.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듭니다. 검찰은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이 덮친 지 11일째, 한 소년이 229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기적 같은 생존자 구조 소식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망자는 어느덧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2차 구호대를 파견합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잔해 속으로 들어가니 환한 얼굴의 두 형제가 보입니다. 엘살라 türkiye'de. 엘살라 türkiye. 17살, 21살의 예니나르 형제는 동생이 평소 먹던 단백질 보충제 가루로 9일 가까이 버텨냈습니다. 이들은 어머니는 어떻게 됐느냐고 구조대에 계속 물었는데 어머니도 이틀 전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잔해빛 작은 구멍 사이로 한 남성이 간절하게 손을 뻗어냅니다. Bak yanındayız korkma tamam biz Kocaeli itfaiyesinden geldik seni kurtarmaya. 갇힌 지 무려 208시간 만입니다. 하타이주의 다른 수색 현장에서는 지진 발생 229시간, 9일 13시간 만에 13세 소년 무스타파가 구조되는 등 생존자 구출 소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 같은 소식에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사망자는 벌써 4만 1천여 명을 넘어선 상황.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치안 등 활동 여건도 악화되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등 16개 나라는 구조대를 철수시키거나 활동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국은 이제 구호 활동의 무게를 수색 구조에서 이재민 구호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의료팀을 중심으로 21명 규모의 구호대 이진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은 당장의 직접적인 의료 지원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의료 지원이나 재건 복구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 튀르키예 측과 협의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또 텐트와 담요, 침낭 등 구호물품 55톤도 신속히 튀르키예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여전히 과열 상태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한 달 전보다 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지난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소비를 줄였던 미국인들이 새해 들어 다시 지갑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실업률 감소와 임금 상승 등이 꼽힙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도 1년 전 같은 달보다 6.4% 올라 물가 상승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장의 기준금리 예상치가 오는 8월에 5.58%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금리 인상이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과 5월 모두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에 한 번 더 오를 거라는 예상도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리 인하는 올해 한 번에 그치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달 경제 지표들이 계절에 따라 조정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